석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요로결석 이런 것처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관절센터의 이영민입니다. 지난번에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석회성 건염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내용을 조금 복기를 해보면, 일단 석회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석회의 유무 자체보다도 일단은 통증의 유무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석회가 크고 험하게 있어도 통증이 없으면 당장 급하게 치료를 하거나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고, 석회가 아무리 작고 미미해 보여도 통증이 크면 그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석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요로결석 이런 것처럼 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을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반적인 약물 치료나 체해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체해 충격파의 목적은 석회를 깨부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조직들을 자극하고 혈류를 증가시켜서 돌이 아닌 이제 약간 치약 형태의 이 석회를 흡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석회 주사 치료나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체해 충격파가 석회를 이제 깨부시고 돌을 깨부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변 조직들이 석회를 흡수를 시켜서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석회가 이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이런 경우에는 충격파만으로 석회를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통증이 줄어드는 속도도 좀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부차적으로 이제 주사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주사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또한 이 석회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다면 주사기로 석회를 천자 빨아내는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석회 자체가 딱딱한 돌이 아니라 어떤 치약 형태, 어떨 때는 좀 막 가루가 풀풀 날리는 그런 형태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기로 이제 빨아들이는 치료를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먼저 이렇게 주사기로 석회를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주사 바늘이 석회에 정확하게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로 석회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사 바늘을 이제 석회가 있는 곳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석회를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빨아들인 석회는 약간 석회탄물처럼 보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석회를 제거를 하고, 하지만 이제 크기가 클수록 한 번에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부분은 완전히 다 100% 제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힘줄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들의 석회는 또 주변 조직들과 이 유착,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바늘로 잘 이제 천자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주된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체해 충격파 치료 등을 통해서 계속 이제 흡수를 도모해서 그렇게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석회가 이제 큰 덩어리로 보이는 경우는 조금 더 이런 빼내는 치료도 할 수가 있지만, 종종 이제 석회가 작은 막 팝콘 가루처럼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주사 바늘로 이제 석회를 제거해내기는 조금 어렵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바늘로 주변 조직들을 자꾸 찌릅니다. 일부러 상처를 내는 거죠. 상처를 내면서 피가 나고, 그 피들이 이제 혈류가 증가하면서 흡수가 되면서 주변에 있던 석회까지 같이 제거를 도모하는 건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천공술, 자꾸 이제 구멍을 내는 수술이다, 치료다 해서 천공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가 이제 제거할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충격파로 조금 한계가 있는 경우에, 역시 충격파랑 같은
역할을 하는 선상에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 바늘로 주변을 구멍을 뚫어서 석회의 흡수를 도모하는 천공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지만 이런 치료들에 잘 반응을 하지 않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약물 치료하고 뭐 충격파 치료하고 그럴 상황이 도저히 아닌 경우도 꽤 많이 외래 현장에서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의 상태나 이제 라이프 퀄리티를 고려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또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석회성 건염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는 기본적으로 관절 내시경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이제 어깨 안을 보면 이렇게 힘줄이 볼록해져 있고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혈관이 자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석회가 힘줄 안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얼굴에 이렇게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농이 차올라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석회성 건염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이유가 이 석회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힘줄 내에 압력을 높이고 염증을 자꾸 유발하면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기구를 이렇게 갖다 대서 살짝 생채기를 내보면 석회가 쭉 하고 치약처럼 쭉 짜져서 나옵니다. 뭐 누가 짠 것도 아닌데 그냥 구멍을 냈다는 이유로 그곳을 통해서 막 석회가 이제 새 나옵니다. 저절로도 새 나오고 그렇게 되면 석회가 나오면서 주변 조직들의 압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통증의 원인이 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마 이 상태에서 수술을 종결을 해도 통증은 이제 상당 부분 완화가 될 텐데요. 우리는 기왕 수술을 들어갔으니 보이는 석회도 최대한 좀 제거를 하고 주변의 염증 조직들도 최대한 물로 씻어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통증이 이제 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주변 조직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석회가 돌이 아닌 게 나오는 과정도 이렇게 이 치약처럼 보이지만 또 잔존하는 석회들을 보면 이렇게 점점 이 가루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큰 덩어리들, 석회들은 제거를 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유착이 돼 있는 이런 석회 덩어리들은 오히려 그걸 제거한다고 힘줄까지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 게 오히려 기능 손실에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거를 하는 거는 적절한 시점에서 중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이후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거나 했을 때 석회가 조금 보인다고 해서 수술적인 처치가 미진했다거나 불완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앞서서 제가 석회의 유무보단 통증의 유무를 더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항상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과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통증의 원인이 또 석회만 있는 것이냐, 항상 대부분 보면 이 석회성 건염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이제 자라 들어가 있는데요. 대개는 앞서서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충돌증후군과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 석회가 생기는 위치 자체도 충돌증후군으로 인해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에 석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석회성 건염을 수술을 할 때 충돌증후군 수술을 하면서 이 견봉이라고 하는 뼈를 깎아주는 이 견봉화 강압술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 견봉화 강압술을 석회 제거술과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마무리로 이 힘줄에 이제 생채기를 냈을 때 그 힘줄에 난 상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다면 이제 자연 치유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난 저희가 석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상처를 낸 힘줄을 이제 일부 한 땀 정도 이렇게 봉합을 해주는 봉합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엑스레이에서 석회가 좀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남아있는 석회는 굉장히 좀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 좀 경과를 보면 염증이 가라앉고 이제 우리 몸의 정상적인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작은 양의 석회들은 또 거의 대다수는 저절로 이제 흡수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남은 석회에 대한 치료보다는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을 가라앉히고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가기 위한 재활 치료를 수술 이후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바로 재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석회성 건염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석회성 건염의 치료가 일단은 어깨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깨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석회성 건염은 우리 몸의 전신 관절 부위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에도, 무릎에도, 고관절에도, 발목에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석회성 건염 자체는 굉장히 아픕니다. 상당히 이제 병원에 오실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통증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치료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정형외과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통증의 원인이 석회가 맞는지, 혹은 아무리 석회가 있어도 이 통증의 원인이 석회가 아닌 다른 원인인지를 일단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가 좀 선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서울원병원 관절센터의 이영민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